어제 점프업 친구들의 수업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또 참관한 선생님으로서는 어떤 포인트를 느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 보면서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보기 전에 포인트 어떤 거라고 짚었었어요, 선생님은? 틀린 대답을 했을 때, 얘 대처법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책상과 뭐 의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책상하고 의자는 뭐가 다르지? 이렇게 했을 때 앉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책상은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죠. 그런데 이제 친구가 다시 되물어봐요. 그러면 책상에는 앉을 수가 없나?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주변에서 이제 아니다, 앉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올라오겠죠. 이제 되물었으니까 한번 다시 진짜 앉을 수 없나 했으니까 되짚어서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근데 좀 저는 이거 보고서는 그렇구나. 아이에게 이런 사실적인,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면서, 우리 점프업이잖아요. 그래서 점프업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했어. 원장님이 그렇게 너무 얘기하는 주관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이니까 사실은 그냥 사실대로 그냥 이렇게 말은 해주되 근데 그것이 말한 아이로부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고 사실은 뭐 한 거고 이게 잘못된 말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생각은 보통 아니고 책상에 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이에게 너가 그렇게 말한 게 민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민망하지 않게끔 하면서도 잘 알려주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들은 거예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어른들은 책상에 앉으면 버릇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근데 또 아닌 애도 있었잖아. 나는 집에서 책상에 앉아도 안 온다는데요? 하는 그런 집도 있고 그거는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그쵸?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네. 다리가 한 개밖에 없어요. 테이블이랑 의자랑 다른 점? 테이블도 한 개일 수도 있지. 의자도 다리 한 개일 수도 있지. 의자 다리 이 테이블이랑 비슷한 컨셉의 의자면은 이렇게 하나의 의자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 저 책상에 앉을 수가 없어요. 앉을 수가 없어? 네. 앉을 수 있긴 하지. 이렇게 앉을 수 있긴 하잖아. 그러면 안 부셔지잖아. 선생님도 앉아도 안 부셔지는데? 근데 여기 앉으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 맞지? 다리가 조금 약해질 수도 있고 책상은 아니면은 어른들이 보기에 약간 예의 없을 수도 있어. 특히 식탁에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어른들한테 혼날 수도 있어. 난 안 혼나는데. 안 혼내? 안 혼나는 사람도 있고 혼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애들이랑 수업하면서 질문을 하면 애초부터 수업을 시작할 때 내가 이런 대답을 하겠지를 엄청 예상하지를 않고 항상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이 생각을 항상 나는 갖고 시작을 하고 질문을 하니까, 얘랑 대화를 하니까 얘가 이렇게 이런 반응이 있을 때도 뭔가 그거를 바로바로 그냥 바꿔서 얘기를 하는 게 완전 습관이라 해야 되나? 그냥 모든 가능성은 다 있을 수 있구나. 사실은 그런 생각을 그냥 계속 하고 그게 항상 존재하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수업 안에서도 애들도 네가 생각하는 거가 일반일 수 있지만 그거는 또 뒤집으면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를 하는데 한번 정리해주고 하는 거가 약간 일관성 있게 다른 어떤 소재가 나오거나 해도 아마 그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저가 약간 어떤 걸 봤냐면 이제 아이가 어떤 대답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아니면 뭐 그런 아이가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진 않게 해주면서 또 정확하게 알려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명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 입체적인 대답인 거지. 뭐 그렇게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는 방법 이런 거를 봤을 때 또 사실 많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우리 여기 지금 친구가 아직 습관화가 안 돼서 반말을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맞아. 옆에 도훈이가 쟤 왜 반말하지? 이렇게 돼버렸는데 사실은 1학년인데 학년 차가 있거나 한 살 차이, 한두 살 차이 이렇게 학년 차가 있는 반이라거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막 존댓말을 막 한창 배우고 있는 이런 어린 5살, 친구들이 6살 친구들 자기는 이제 존댓말 배웠어. 쟤 아직 안 배웠네?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할 때
너 왜 선생님한테 반말해?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줘요. 어린 친구들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런 상황 언제든지 사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거든요. 이 일이. 근데 이게 1, 2학년에는 잘 안 일어나는 일이긴 하거든요. 존댓말 반말이. 보통 뭐 6세, 7세 정도는 뭐 반말했다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7세부터는 좀 안 그러기 시작하고 1학년, 2학년은 그런 일이 잘 없긴 하죠. 근데 1, 2학년이 됐는데도 조금 반말하면서 약간 어리광 부리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잖아요. 있어. 간혹. 그래서 이 반말, 존댓말도 어린 친구들을 이제 이해하는 선생님들이 볼 때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1, 2학년 아니면 3, 4학년이라고 생각해봐요. 3, 4학년이 반말, 존댓말에 대해서 누가 반말을 해서 얘 왜 반말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그런 애가 있었어. 3학년인데 반말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근데 선생님도 근데 기분 진짜 나빠하고. 쟤는 3학년이잖아요. 쟤는 5살이 아니잖아요. 이러는 거야. 응. 근데 이제 그럴 때 어쨌든 5살이건 6살이건 7살이건 8살이건 어쨌든 반말 존댓말의 그 뭐라고 하지?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 문화긴 하잖아요. 반말 존댓말도. 근데 그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어떻게 이제 이것도 비슷하네요. 그럼 민망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 하면서. 포인트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뭐 반말하지 않는 습관, 반말하는 거 얘가 습관이고 너한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 얘가 선생님한테도 한 번씩 그러거든. 이게 너한테 반말을 막 일부러 한 건 아니다라는 포인트로 얘기한 것 같고. 그래서 얘가 뭐 선생님이 근데 얘기하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얘기를 해줬네? 이거가 너가 얘 이렇게 도와주는 거다. 얘한테도 이렇게 좀 약간 얘기해줄 수 있고. 그쵸?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그렇게 나는 좋겠다. 그렇게까지 한 발도 안 갔다가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너가 도움이 되겠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장님이 이렇게 말했던 거. 우리 좀 도와주자. 너는 그런 말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너가 그게 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훈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면 도와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동생이니까. 한 살 동생이니까. 들 수 있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쟤 왜 반말해서 기분이 나쁜 게 내가 쟤한테 도움을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걔한테 그렇게 친구들한테 얘가 아직 습관이고 그러니까는 이럴 때 한 번씩 얘가 이렇게 반말할 때 한 번씩이라도 얘기해주면 우리가 얘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얘도 이제 존댓말 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저는 여기서 한 번 또 생각했던 게 그럼 얘가 민망할 수 있잖아. 사실 서연이가 살짝 민망하긴 했죠. 살짝 민망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또 저가 봤을 때는 이게 또 너가 한 게 또 엄청 이게 무슨 큰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또 그런 친구들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러는 거를 이제 얘한테 또 은연중에 얘기해주는 것 같았어. 그래서 선우한테 야 너도 반말하지 않냐? 옛날에 이렇게. 반말했었잖아. 이제 안 해? 근데 걔가 이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한 몇 분 뒤에. 그치. 근데 걔한테 그래서 너 형아 됐네. 맞아, 얘기해주면서 맞아. 걔한테도 너가 이제는 형아가 발전을 했고 너도 이렇게 뭐 걔도 나 좀 이렇게 으쓱할 수 있는 약간 포인트? 진짜 조금 이렇게 그런 것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어쨌든 아이들한테 그거를 다, 이런 것들이 이래서 이런 거니까, 습관이어서 그러니까, 뭐, 그게 그럴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됐고, 그래서 아이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가 없잖아요. 그런 뭔가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친구들에게 다. 기분 나쁘다거나, 뭐 찝찝하다거나 이런 게 없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얘가 서연이가 선생님한테 존댓말로 말을 하게 됐어. 근데 거기서 포인트가 내가 도훈이가 딱 느꼈던 게 도훈이가 존댓말 했네? 이래요. 선생님한테 존댓말로 했네? 칭찬해줬어. 혼잣말로 귀여워. 성공했다.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친구가.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진짜 감동적이지 않아요? 도훈이가 그렇게 하면서 걔를 이해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제가 이제 성공을 했어. 그치, 이렇게 막 그치. 봐주는 거잖아, 사실. 그런 거가, 정말 이 1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개점 정리를 애들한테 어떻게 해주는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야. 네. 그러면 얘네끼리 감정 싸움을 할 수도 있고 맞아.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중심축을 두고 얘기를 하고 이해를 시키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맞아. 분란을 안 일으키는 이제 초반부터 그거를 그렇게 잘 해놔야지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네. 의자 네모 같아? 동그란 의자는 없어 그럼? 맞아 동그란 의자도 있어. 우리 집에 왜 자꾸 반말해? 아, 반말하는 거 조금 습관이야. 선생님한테 한 번씩 반말해, 얘.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말해주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 친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친해지지가 않아서,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치? 반말을 아직 익숙해서 그런가 봐. 그치? 서연아. 서연이도 존댓말 알죠, 이제? 존댓말로 해주세요. 언니, 오빠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해. 애기도 아닌데 왜 반말을 하지? 이렇게 언니가 생각이 들었나 봐. 그치? 근데 습관인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도와주자. 한 번씩 그럴 때마다 얘기해주면 돼. 오케이? 너도 혹시 반말해? 너도 한 번씩 반말했었잖아, 원래. 이제 존댓말 해? 얘 1학년 때 반말하고 그러던데. 그러게요. 이제 존댓말 해? 좀 혀가 됐네? 아니, 특히나 도훈이가 좀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거 왜 나만 안 들어있어요? 왜 나만 안 해줘요? 뭐 이런 게 되게 있는 친구여서 이 상황들을 항상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항상 조금 지민이도 그렇고 그 상황을 되게 감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때 뭐라 해야 되지 분위기 아니면은 막 왜 그런 거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이제 말을 해주는 게 특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맞아. 친구여서 얘가 습관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너한테 하는 거 아니고 뭐 이거를 좀 정리를 더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얘한테 말하기 방식은 그냥 항상 좀 그런 거를 있거든요. 뭘 미술을 알려주려고 하더라도 왜 나만 이거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면은 너만 안 되는 건가? 나는 되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그럼 얘는 되나? 이러면서 너만 안 되는 거 아니고 얘는 이렇게 하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네? 이러면서 사람에 따라 다른 건 아니네? 약간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거기서 이제 벗어나와서 조금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끔 얘기해주고 하는 게 얘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데 특히 이 친구가 말을 하면은 그거를 나는 딱 집어서 딱 풀이를 해주고 넘어가야 이 친구가 계속 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더 신경 써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다가 나중에 선우가 반말하거든요. 맞아.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너 뭐야 반말 아직? 이러면서 그냥 장난처럼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었거든요. 나도 포인트에 서연이 반말, 중재 조정, 중간에 선호 반말 써놨거든. 그 다음 또 혹시 있나요? 이제 먹지를 베끼는 상황이었었는데 내 그림을 안 되네? 이렇게 막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 왜 네임펜으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왜 안 돼? 왜 안 되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네임펜으로 하면은 안 되지. 왜냐면 이거 뾰족하거든. 뾰족해야지 잘 되거든. 이렇게 했는데 자구?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구? 먹지라는 게 이렇게 종이 놓고 이렇게 압으로 하는 건데 이제 네임펜은 볼펜 같은 걸로 원래 해야 되는 건데 볼펜 말고 네임펜 뭉툭해서 안 되니까 그 얘기를 했던 건데 그냥 그런 것도 막 내가 다 설명할 수도 있잖아. 이게 뭉툭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안 되네.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니까 바로 보더니 서은이가 먼저 알아챘잖아요. 그죠? 서은이가 먼저 딱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뾰족해가지고 잘 되는 거거든 하니까는 그거를 보고 자국이네. 그래서 맞아 자국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원리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줬을 때 먹지의 원리라고 얘기해줬을 때 진짜 거기서 딱 알게 된 거지. 근데 그런 걸 또 재밌어 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서원이한테 말을 한 거거든요. 서원이가 약간 그런 과학적인 원리나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걸 좀 더 으쓱하게 해주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한번 부분 볼까요? 엄청 보고 있어. 그러네. 자세히 뭔가 자기가 지금 왜 안 됐는지를 보고 있어. 지금 서은이가 보면은. 잘 됐어? 근데 네임펜으로 안 되나? 네이블 안 돼? 어디 갔어? 여기 위에 안 돼? 아니 여기다 가라고 이렇게. 말이었구나. 이거는 네임펜으로는 안 되는 거 당연함. 왜냐면 왠지 알아? 이게 뾰족해서 잘 되는 거거든? 근데 얘는 뾰족하지 않잖아. 그래서 자국이 나는 그치 자국으로 하는 거야. 원리가 자국으로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얘는 되고 얘는 안 돼. 얘는 이렇게 하면 보이잖아. 이걸로 해. 일단
그대로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지. 그냥 이런 원리, 뭐 자, 칼도 딱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약간 이런 포인트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랑 얘기를 한다고 해야 되나? 도훈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객관적인 뭔가 포인트에서 조금 더 일반화할 수 있게 뭔가 정리를 해주고, 얘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수업에서 내가 전체적인 수업의 느낌을 생각하자면 그 서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엄청 많은 양의 어떤 활동을 막 해서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고심해서 고른 색으로 딱 하나 줄무늬 이런 거 있잖아. 지난 시간에는 줄무늬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의자의 색깔도 딱 지가 고심해서 골랐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딱 의자를 제가 먹지 해가지고 딱 표현 하나 하고, 약간 그런 하나하나 수업 시간에 하나 정도의 포인트로 뭔가 얘가 만족스럽게 자기의 그런 발견과 자기의 취향, 뭔가 그거를 딱 하나를 딱 마무리하는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항상 목표거든요, 얘한테는. 그래서 예전에 그림 그거 했었을 때도 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림인데 서원이가 손은 한쪽은 작게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손 우산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박, 손이 이거는 크고 이건 작다 이러면서 막 손 뻗은 거 이렇게 한 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왜? 혹시 이렇게 하니까 우산을 놓쳐가지고 어쩌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기억해주고 읽어주고 자세히 봐줬을 때 그 하나거든. 얘가 하려고 하는 거는 항상 막 여러 개가 있어서 그거를 단편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항상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읽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소통하는 거가 항상 돼야지 적극적으로 좀 잘 하는 친구예요. 그 학기는 소소하게 이제 뭐 이거는 아이들이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 이랬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주거나 뭐 저희 이번에 시트지나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사실 양면 테이프 같은 경우에도 떼봤기 때문에 아이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래도 양면 테이프 이렇게 여러 번 시도해봤던 거랑 또 다른 거랑 그 떼는 감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안 되죠? 막 그래? 막 이렇게 해주면서 내가 그럼 한번 해볼게. 이제 오히려 돼 해봐 이게 아니라 그럼 내가 해볼게 이렇게 하잖아요. 좀 약간 그런 것도 약간 다른 거지. 그럼 내가 해볼게. 그럼 너 내가 몇 초 안에 하나 하면 그럼 너가 해봐봐. 너 초 세봐봐. 시작해야지. 시작하고 돼야지. 나 1초 만에 했다. 이게 연습하면 이렇게 1초 만에 된다.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약간 친구처럼 그런 거는 또 그렇게 하면 애들도 나는 몇 초 만에 떼는지 알아요? 하면서 막 하거든요. 이제 얘네는 이제 처음이었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는 계속 자기들이 저는 몇 초 만에 뗐어요 이런 거 하거든요. 그치. 이러면서 잘 안 되는 거 포인트도 좀 봤어. 뭐 테이프라던가 아니면 가위가 이번에는 좀 저희가 그냥 종이가 아니라 이렇게 뭐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두께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가위질 하는 게 조금 약간 맞아. 그런 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게 안 되지? 가위를 이렇게 안으로 할 때가 잘 될 때가 끝으로 할 때가 있고 가위에 따라서 또 약간 다르긴 하잖아요. 근데 막 두꺼운 종이나 천 같은 거는 또 딱 맞는 가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그 시시때때로 이건 이런 거 하는 게 좋아, 이건 이런 거 하는 거 좋아 하면서 갖다 줄 수도 없고 이거에 맞는 가위를 쫙 해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막다 보면 돌려막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행위들이 수업에서 내가 그거에 맞는 걸 딱딱 찾아줘야 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나는 다 돌려막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축을 하려면 애들한테 교육 저축을 하려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지 사실 우리도 여러 가지 해봐야 알잖아요. 눈으로 보고 바로 이거는 이걸로 하는 거다라고 알 수 있는 천재가 있어요? 없죠. 그건 천재가 아니지. 그거는 신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면은 여러 가지 해봐야 되고 이 요령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어디 가서도 이 가위는 안 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위질을 못해서가 아니라 안 될 수도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하면 되고 같은 가위라도 이렇게 쓸 때랑 안쪽으로 쓸 때랑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아는 게 일단 애들이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알려줄 때가 각 잡고 자 오늘은 가위니까 가위를 이렇게 써야 되고 이것도 해보고 막 이것도 해봐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잘 녹여서 그냥 되게 그러니까 수수하게 놀이처럼 재미있게 그냥 이렇게
얘는 이거 되네? 뭐 얘가 이거 되네? 같이 이렇게 실험해주면 그치. 어?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항상 발견하는 그 과정을 같이 겪어준다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해보자? 안 되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통 막 많은 걸 자기가 발견해서 이 결론이 나왔어? 그럼 결론을 딱 알려주고 딱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잘 가르쳐주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암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발견했던 과정을 뭔가 천천히 같이 밟아야 얘 생각도 따라올 거 아니에요. 이 단계별로.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발견했을 때 그러네? 약간 이게 느낌표 뜨면서 점점 나의 생각도 이렇게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하는 느낌?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 나중에 다 얘기하거든. 맞아. 이 가위가 좀 다르는 것 같아. 맞아.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네. 이런 얘기가 분명히 할 거고 나중에 이게 또 다 차후에 우리가 이 수업 말고 다른 데서 이런 재료들을 만났을 때 가위로 잘 안 될 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그거 한번 볼까요? 이거 가위로 잘 잘라지는데 어떻게 잘랐어? 이렇게 잘라. 나도 안 돼. 나도 안 되는데? 너 어떻게 잘랐어? 선생님 이걸로 한번 잘라봐요. 그걸로 잘 돼? 이걸로 어떻게 돼? 그냥 이거를 이거 안쪽으로 잘리면 된대, 이거는. 반대다. 오 마이 갓. 이건 반대로네. 어떤 건 앞으로 잘라야 잘 되고 어떤 거는 뒤로 잘라야 잘 돼. 무슨 앞으로? 무슨 말이냐면 가위에 이쪽하면 안 이쪽에 되고. 자를 때는 요게 잘 돼. 테이블. 요거는 요걸로 잘 잘렸는데. 소파를 계속 했어요 여기다. 그러네. 비켜보고. 종이마다 좀 잘 잘리는 가위 그 부분이 있나 봐. 그치? 조명 어떻게 할까, 여름이는? 난 이렇게요. 너는 벌써 하고 있는 거 선생님 봤어. 선생님 저는요 이 유리 세 개. 이게 가위 앞쪽으로 자르는 거랑 이 안쪽으로 자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주원이한테 앞쪽으로 자르는 거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쪽으로 잘라야 되는 거였던 거지.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게 다르다는 거를 이제 그것만 얘기하는 거야. 다를 수 있다는 거.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약간 자신감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가위질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엄청 그랬었거든요. 가위질이 나는 왼손잡이여가지고 오른손 가위가 있으면은 나는 가위질을 못 하는 거예요. 다 남들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위질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하면은 종이가 삐끗하는 거야.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도 삐끗하는 거지. 그러면은 뭔가 이상한 것 같잖아, 손이.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안 하고 싶게 하거든. 가위가로 뭘 해야 되는 게 나오면은 약간 질에 가위 못하는데 저 가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런 하나하나의 경험이 사실 엄청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했네. 다 너무 잘했네. 좀잘 떼주세요. 잘못했고. 스티커는 주실 자, 거지. 시작해서 해봐. 내가 잘라볼게. 몇 초 만에? 시작. 1초. 또 한 번에 있을 수도 있지. 시작. 시작해봐. 1초 만에 떼볼게. 1초. 한 100번 떼는 거 한번 하면 선생님도 연습하니까 이거 1초 만에 뗄 수 있게 됐어. 어떨 때는 사실 3초 정도 걸리긴 해. 선생님 6초 걸렸는데. 아까 실수로 6초 걸렸어. 아 진짜 구도우 기억을 너무 잘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난 1초만에 하거든. 난 계속 1초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근데 좀 3초가 할 때도 있어. 얘기해주는 것도 여지를 주는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는 그런 거 사실 내가 이렇게 잘하는 나도 어쩔 땐 좀 오래 걸릴 수 있어. 라는 거. 그리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맞아. 그런 것들이. 나는 무조건 1초 만에 떼. 그리고 확신. 그런 게 잘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맞아. 이거가 그게 막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바이브가 돼야 이게 존재한다는 거지. 이 애들의 그 분위기나 그치. 애들의 그 생각이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소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말하는 모든 거에 녹아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자꾸 하나, 두 개씩 늘려가면서 습관화할수록 애들의 분위기나 애들이 받아들이는 그 애들한테도 그 가능성이 더 열릴 거고 애들한테도 그 자신감이 더 열릴 거고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축되는 거야, 진짜 저축. 뭐 한 번에 뭐 어떤 걸 막 과한 걸 어떤 걸 해가지고 쫙 해서 변신시키는 그런 마법은 없고 하나하나 이렇게 정립을
잘하는. 근데 이게 그냥 같은 루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요런 식, 이런 상황에서 요런 식, 요거를 잘 이해하면 애들도 이거를 몇 번 이제 이해하면은 3개월, 6개월 다니는 애들은 이제 자기가 실패해도 나 이걸로 한번 해볼까? 여기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찾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좀 익숙해지고 이게 그때까지. 그런 것 같아. 이런다고 해서 아이들이 진짜 변할까? 아니면 아이들한테 진짜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치. 근데 그거가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누적이 될 거를 봤을 때 그때 이제 느끼면 아 이게 내가 뿌려놨던 걸 지금 이렇게 얘가 거두고 있구나. 그치.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걸 이제 느껴봤다면 정말 더 그거를 선생님도 확실한 그런 이게 게 진짜 사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쉽게 잘 먹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정립을 해도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효과적인 거는 잘 없을 거예요. 애들이기 때문에 진짜 가능한 거고 이게 몇 명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다음 애 오면은 그거는 그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다른 애들이 말을 해줄 거거든. 그거 가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그거 계속 연습하면은 잘 떼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가 있는 애들이 계속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을 사실 어른들 인식을 바꾸는 거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런 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아이들은 되게 쉽잖아요. 바꾸기도 쉽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더 막 그런 뭐라고 맹신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사실. 그런 거 왜 아이들 왜 사이드 종교 같은 것도 아이들도 막 빠지잖아. 아, 근데 그런 거 뭐냐면 엄마가 맞다고 하면 맞아. 그게 꼭 사이드가 아니야. 엄마가 맞다고 하면 두 번째 힘이 있는 건 선생님이 맞다고 하면.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중요한 거 같아. 그래서 그거가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이 아이의 신념을 자라게 하는데 어떤 거를 영역으로 줄 건지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큰 거거든요. 이 미술 교육이 애들을 만나는 선생님들이 진짜 중요해. 애들이 백지에서 이렇게 한 켠 한 켠 이렇게 쌓아주는 거거든. 그게 부모님 다음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선생님이란다니까.